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9월 25일 오후 3시 16분쯤 중국 광동성 동관시 송산호 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화웨이의 연구센터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현재 건설 중인 화웨이의 주요 시설입니다. 연면적 15만 평방미터의 철골 구조물입니다. 가연성 방음제가 순식간에 타는 바람에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큰 불은 대략 3시간 만에 잡혔지만 이번 화재로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는 전세계 각국의 보이콧과 서방 측의 제재로 핵심식 공급이 차단된 화웨이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불운입니다. 식량 창고를 비롯해 각종 공장과 시설물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또 하나의 화재였습니다. 아름다운 송산호 일대는 그 자체가 화웨이의 스마트 캠퍼스입니다. 2014년 시공에 조성한 화웨이 단지는 선전의 화웨이 본부에서 50km 거리입니다. 스마트 캠퍼스 조성에 투입된 100억 위에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 2채,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 3333대, 화웨이 P20 프로 모델 192만 8천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40만 평방미터 부지의 총 건축 면적은 126만 7천 평방미터로 2만 5천 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버스가 선전의 본부와 이곳을 왕복하고 있으며 스마트 캠퍼스 안에는 자체 전동 열차도 있습니다. 7.8km 구간에 12개 역이 갖춰져 있습니다. 숨이 막힐 듯이 아름다운 화웨이는 한때 중국의 청년들이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습니다. 실개천과 인공호수에는 블랙스완이 한적하게 논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비한다는 정신교육 차원에서 런정페이 회장의 지시에 실제로 블랙스완을 아름다운 고성이 보이는 인공호수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 캠퍼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에 유치원부터 중고등 국제학교도 입주해 있습니다. 자체 병원과 체력 단련 시설은 물론이고 35개 각종 레스토랑과 배송이 가능한 KFC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6,735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큰 불로 전소된 화웨이 연구개발센터가 있는 송산호 일대는 6월까지만 해도 화웨이 산업단지에 이점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 붐이 일었던 곳입니다. 화웨이가 동관의 GDP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으며 그 중심지가 바로 송산호라고 부동산 회사가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송산호 일대는 화웨이의 고임금 근로자 45만 명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 캠퍼스와 함께 광동의과대학이 위치해 학생과 교수 2만 명을 포함한 최대 8만 명의 수요도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경우 20만 명을 수용하는 주거지역으로 전망이 좋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몇 채를 구매하든 은행 대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시장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고 선전하는 개발업체 투자 설명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인공호수와 하천이 조성된 부지 안에는 유럽의 고성을 본딴 12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파리, 하이델베르크, 베로나, 옥스퍼드, 룩셈부르크, 그레나다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가안전법 강행과 일국 양제 폐지로 홍콩의 자유무역지대 지위가 철회되자 중국은 홍콩 배후에 광동, 주화의 선전을 하나로 묶어 대만구란 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5G와 AI의 선두주자를 자처했던 화웨이는 선전시를 첨단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기로 했었습니다. 7월 말 화웨이는 선전시에 2025년까지 세계 최강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화웨이는 여기에 쿤펑이란 이름의 슈퍼컴퓨터를 응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쿤펑은 도교에 나오는 전설 속의 괴수 이름입니다.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공 기술에 무시무시한 야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대마 불사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과 서방 세계가 지금까지 집중 공격했지만 화웨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버텨왔습니다. 이는 화웨이 CEO 런정페이의 내공입니다. 중공의 기업들은 성공을 거둬도 그 정도가 지나쳐서
공산주의 일당 독재의 정통성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색 자본주의가 험난한 이유인데 런정페이는 아주 처세를 잘 해왔습니다. 기업가로 넘어뜨리면 결국 공산당의 철퇴를 맞게 되는데 런정페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늘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2018년 12월 개혁개방공원 백인 수상자 명단에 알리바바의 마윈과 텐센트의 마화腾은 올랐는데 화웨이의 런정페이는 빠졌습니다. 마윈의 이커머스의 경우 공전의 성공을 거뒀고 마화腾은 주력 업종인 전자게임을 크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결국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업적이 공산당의 위대함을 가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런정페이, 마윈, 마화腾은 기본적으로 장저민의 상하이빵과 가까운데 이 가운데 런정페이만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런정페이는 시진핑이 밀고 있는 선전의 반도체 업체 하이실리콘의 칩을 사달라는 요청을 무시해 한때 시진핑의 눈밖에 나섰습니다. 시진핑으로서도 런정페이를 굴복시키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와 회담할 시점에 화웨이 CFO 멍완조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화웨이는 중국 제조 2025의 반도체 부문 선도주자라 살려주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를 애플에 대항하는 애국 기업으로 포장하면서 미국과 치열하게 무역 전쟁을 치르는 선봉장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 CFO 멍완조는 런정페이가 전처 멍준 사이에서 얻은 딸입니다. 런정페이가 멍준과 결혼한 것은 문혁대로 당시에는 천하 장인인 멍동포와의 사이가 좋았습니다. 모두 백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문혁이 끝나자 멍동포는 수천상의 공무원으로 출세의 가도를 달려 부성장이 되고 1982년에 부인은 남해석유 집단의 간부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이듬해가 되자 런정페이는 부인이 간부로 있는 남해석유 집단의 하청회사에 입사합니다. 초와 장인 덕에 일자리를 얻고 당 대회의 지방 대표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런정페이는 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을 굴욕이라 여기고 정치 권력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의 힘으로 들어간 회사를 나오고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1987년 런정페이는 동료들과 2만 유엔의 자본금으로 화웨이를 설립하고 전화교환기 개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모색하지만 그를 상대해주는 은행은 없었습니다. 이혼한 전처와 장인 그리고 국유 기업인 ZTE가 방해했습니다. 할 수 없이 런정페이는 대기업의 돈을 차용하는데 높은 금리로 인해 경영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자금을 융통해 오면 1년간 일을 안 하더라도 봉급을 주기로 약속하는 동시에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해 경영을 호전시킵니다. 하지만 ZTE가 국무원에 화웨이가 법에도 없는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한다고 밀고해 결국 1993년 국무원과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는 화웨이에 내부자의 지주제를 즉각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런정페이를 체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런정페이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니가 쭈롱지 국무원 부총리였습니다. 쭈롱지는 화웨이를 시찰하고는 런정페이의 사람됨에 감화돼 3억 유엔을 국가가 융자해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런정페이는 이를 사양합니다. 국가가 뒤를 봐주는 기업은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겪은 상하관계에 질렸는데 국가와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런정페이의 이 같은 결기에 손전시가 응원했습니다. 시가 기업 내부자 지주 규정을 만들어 종업원 지주제를 합법화해줬습니다. 결국 장저민이 15회 당대회 보고연설에 새롭게 주주합작제도와 노동자의 노동과 자본을 결합하는 새로운 집단경제 실현 방법이란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서 민영기업의 모델을 만듭니다. 화웨이는 오랫동안 이 같은 민영기업의 이미지를 미국과의 전쟁에서 사용해왔습니다. 중공군이 직접 관계된 사실상의 국영기업이나 다름없지만 오랫동안 만들어진 민영기업의 이미지로 미국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시진핑과 묘한 심리전을 벌이면서 미국의 제재에 맞서온 중공 5G의 거함 화웨이는 이제 침몰하고 있습니다. 런정페이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총탄을 맞아 너덜너덜해진 소련의 전투기입니다. 큰 손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날 수는 있다는 런정페이의 심리가 나타나 있는 사진입니다. 이제 화웨이는 추락해 몰락하고 있습니다. 빈사 상태에 몰렸습니다. 가장 최근의 뉴스로는 미국의 인텔이 부품 공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일단 숨통은 텄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포석이 어떤 궁극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화웨이의 침몰 과정은 중공의 세계 정복 야심이 산산조각나고 있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